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광문고등학교 진로진학부장 정현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 교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광문고등학교에서 3년째 진로진학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고객점제에 대해서 이론적인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고객점제가 지금 현재 뭐 일부분 시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은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오는 그 시점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고요. 1학년 학생들 때 좀 많이 바뀌는데 그래서 1학년 학생들과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을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변화가 됩니다. 교육과정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성적 산출 방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바뀌는데, 한번 고교학점제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교학점제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이게 공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내용인데요. 학생의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해서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요.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서 학점을 취득해서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제도입니다. 여기서 학점을 취득한다,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취득해서 졸업을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개념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랑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고등학교는 현재 지금 단위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들었나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단위수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제 학점으로 변화가 되는데, 학점은 그 대학교 때 보셨던 그 학점을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맞고요. 그럼 1학점은 몇 점이냐? 1학점의 기준은 50분 기준으로, 50분 수업 1시간을 기준으로 16번 수업이 1학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16회 수업이라고 하는 건 한 학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16회 수업을 하면 1학점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일주일에 3번 들었어요. 3번 들었고 그것을 한 학기 동안 하면 3학점짜리 수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3년간 총 192학점을 취득을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이 192학점에는 174학점의 수업과 18학점의 창체, 혹은 이제 창체에는 자율, 진로, 봉사, 동아리, 이건 창체 활동, 자동 문진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총 192학점을 취득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 학점 취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 대학교 때 생각을 해보시면 학기마다 이제 아마 그 수강 신청을 하셨잖아요. 그런 형태로 학기 단위 과목 편성도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방학 중에 계절학기 수업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대학생들 왜 방학제 수업하는 경우 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학 중에 계절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유연하게 좀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보다는 뭐 성적 처리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궁금하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고교학점제의 추진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게 학점을 이수를 하려면, 사실은 학생들이 만약에 졸업을 하려면 과목 출석률이 3분의 2만 돼도 무조건 졸업이 가능해요, 사실. 근데 학점 취득 형태로 바꾸면 학점을 따야 되잖아요. 학점을 따야 되면 당연히 출석률은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학업 성취율이 4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과목에 대해서 내가 성취율이 40%가 안 되면 그 학점이 취득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취득이 안 되면 어떡하냐? 다시 듣거나 다른 과목을 듣거나, 뭐 대학교 때 그러잖아요. 재수강 하거나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학업 성취율도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졸업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출석 이수. 지금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은 사실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앉아만 있어도 졸업이 가능합니다. 출석 이수가 되면요. 근데 이게 출석 이수만 가지고는 이제는 졸업이 안 되고 학점 취득을 통해서 졸업을 하는 형태로 바뀌어 간다라고 하는 게 고등학점제의 추진 방향이고요. 이게 이제 학교 밖 교육과정이라든지 공동교육과정과 같은 부분은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 지금 학교에서 하는 형태의 수업이 일단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게 특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적 처리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A, B, C, D, E라고 하는 요 성취도는 어차피 이제 중학교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90점 이상이면 A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런데 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A, B, C, D, E로 운영이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40% 미만 됐을 때는 I가 되고요. 이 I는 결국에는 일종의 미이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 학생은 이 과목에서 이수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중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는 이제 I가 들어오면서 학생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시 이수를 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학부모님들께서 뭐 고민도 많으시고, 이게 우리 애가 졸업을 못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되게 두려워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거는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틀 안에서 학생들을 졸업을 안 시키자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하는 어떤 책임지는 교육, 이런 측면에서 학생들이 그냥 앉아만 있다가 졸업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고등학교에서 하는 수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교양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무조건 배우고 나가야 되는 우리 사회에서 기초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취를 만들어서 보내겠다라고 하는 개념이라서 무조건 졸업을 안 시키는 형태로 되지 않을 겁니다. 고등학교 4학년, 5학년들이 막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늘어나지 않냐? 일단은 첫 번째로 보시면 미수 예방에 중점을 두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미수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이 이제 제공을 하되, 만약에 이게 발생한 경우에는 보충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보충이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학 때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남아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충이수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요. 대체이수, 예를 들어서 너무 어려운 과목을 선택해서 학생이 이수를 못했다고 하면 조금 쉬운 과목으로 대체이수를 한다든지, 보충이수, 별도 과제, 축소 수강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학생들이 최소한의 어떤 학력을 만들어서 졸업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대학교 때 재수강 해보셨죠? 재수강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다. 학생들이 만약에 2학년 때 미술을 했으면 3학년 때 재수강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좀 도입을 검토하고, 학생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공부를 못하는 것이 과연 학생이 정말 공부를 안 해서인가, 혹은 학생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지 않아서이진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렵다든지, 방금 학생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라든지, 그러면 그런 정서적인 지원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운영을 조금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고교학점제의 전체적인 추진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클래스라든지 아니면 상담이나 이런 지원을 통해서 이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졸업을 물론 못하는 부분, 못할 수도 있다. 지금 현재보다는 어려워지는 거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보완을 하고, 학생들을 완전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졸업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런 형태로 좀 공부를 좀 더 시키겠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학생들 입장에서 조금 피곤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보충도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을 좀 더 공부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개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 이 학생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고등학교 1학년이 되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성취평가제가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교과목을 제외하면 나머지 과목들은 다 1등급에서 9등급의 상대평가제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90점 넘으면 무조건 A를 받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90점을 받으면 1등급, 90점 이상 받으면 1등급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전교에서 4% 안에 들어야 1등급을 받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상대평가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등학교에서는 굉장히 많이 그런 내신 등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남보다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물론 1학년 때 듣는 과목까지 나중에 과목에 대해서도 나오겠지만, 1학년 때 듣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등급이 1등급, 9등급이 나옵니다. 하지만 2학년 때부터 듣는 선택 과목과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와 같이 A, B, C, D, E
I도 아까 있었죠. 이런 형태로 성취평가제,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로 구성이 된다. 적용 범위를 확대시켜서 구성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학생들이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학교로 가게 되는 시점이 2028년도죠. 2028년도에는 또 이제 수능이 조금 바뀌어야 돼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부분이 바뀌었으니까 수능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이 수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달 정도쯤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논의도 착수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바뀌냐 했을 때 지금 정치화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도 듣고 있는 과목인데요. 이런 과목이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단위수가 이제 4단이라면 일주일에 4번 들었다는 뜻이죠.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상대평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성적표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온다는 무슨 뜻이냐? 85점. 만약 학생이 85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80점에서 90점 사이니까 B죠. B를 받게 되고요. 이건 평균이고요. 55는 뭐냐? 이 정치화법을 수강하는 학생의 숫자입니다. 55명이 듣고 있고요. 그 중에 55명 중에 A를 받은 학생이 7.3%이고 B를 받은 학생이 30.9%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적표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성취도별 학생 비율까지 제공하고 학생의 성취도가 A, B, C, D, E, I로 나오게 된다라는 식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사실 아직까지 조기학점제가 엄청 본격적으로 시행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학생들이 과목 선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되게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 아니지만 2025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그 2025년이라고 하는 건 결국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들어왔을 때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과목은 어떻게 바뀌냐? 자,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이에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이런 식으로 개설이 되어 있어요. 공통과목은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들이 모두 다 같이 배우는 과목입니다.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통합사회, 통합과학 뭐 이런 과목들이죠. 그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있는데 학생들은 이런 선택 과목, 이 과목의 어떤 분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대신 어떤 거에 관심이 있냐면 1등급에서 9등급의 상대평가 등급이 나오는 과목과 안 나오는 과목 이 두 가지로 관심이 있죠. 지금 현재는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오는 과목입니다. 1등급에서 9등급 상대평가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고요. 진로 선택 과목만 A, B, C 3단계의 성취도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등급이 1등급에서 9등급의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좀 부담스럽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이 사실 조금 덜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요게 그리고 전문 교과는 특목고나 외고나 과학고, 예고, 채고 이런 데서 듣는 과목이고요. 전문 교과 2는 특수화 고등학교에서 듣는 과목이죠. 이렇게 크게 5가지 분류의 과목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거죠. 공통 과목은 똑같습니다. 이 공통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듣는 과목이고 얘는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에요. 1등급에서 9등급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고 앞으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돼도 등급이 나옵니다. 근데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 요 과목들이 일반 선택, 융합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요 과목들은 이제 등급이 안 나오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A, B, C, D, E, I로 나눠지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요 과목들은 등급이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과목들은 전문 교과로 재편이 돼서 이런 형태로 됩니다. 이런 형태로 교과목이 구성된다.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공통 과목은 등급 나오고 선택 과목은 등급 안 나온다. 등급 안 나온다는 건 A, B, C, D, E가 나온다는 거지. 1등 9등급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요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요게 공통 과목에서는 1등급에서 9등급이 나오고 선택 과목에서는 1등급에서 9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단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과목의 형태도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이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보통 아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걸 국어, 영어, 수학. 국어면 국어지, 수학이면 수학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과목이 많이 세분화가 돼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많이 넓혀준다는 개념에서 세분화가 많이 돼서 결국에는 이렇게 수학이라고 하면 공통수학, 1학년 때 듣는 공통수학도 있지만 뭐 대수, 위적분, 확통, 확률과 통계, 그다음에 뭐 경제수학, 인공지능수학, 실용통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세분화가 되죠. 사실 국영수도 굉장히 많이 세분화가 되는데
사회나 과학도 굉장히 많이 세분화가 돼서 옛날에 이제 과학이라고 하면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이라고 한 네 과목이 주요 교과였는데 물론 그것도 있고요. 거기에 역학, 뭐 생명, 생물의 유전, 뭐 기후 위기와 환경 생태 등 이렇게 과학을 조금 더 이제 변형시켜서 융합시켜서 하는 그런 과목들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 개설 인원이 나와야 되긴 하겠지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과목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도 다양화되는 거죠. 마치 대학교 때를 보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대학교 때 우리가 수강 신청하는 그런 느낌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목에 관련된 성적도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서 이 미수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방금 말씀드렸고요.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들이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아직 저희도 안 해본 부분이고 그리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고등학교나 교육부에서 혹은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왔을 때 과목을 많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열어놓는 형태로 변화가 되고 있다. 이게 고교학점제의 기본적인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학교 1, 2학년, 2, 3학년들은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2, 3학년입니다. 2, 3학년들은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이 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우리 아이도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부모님이시라면 우리 애도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런 형태로 과목을 선택하고 학습을 하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지금 현재 중학교 2, 3학년들은 2015 개정교육과정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2015 개정교육과정은 교과, 창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창체는 그 동아리, 자율, 진로, 봉사 이런 것들이에요. 학생들이 남아서 이렇게 하는 거, 동아리 같은 거 하는 거죠. 이런 거 모든 학생들이 다 하고 있고요. 교과에는 보통교과, 전문교과로 나누는데 보통교과는 아까도 보셨듯이 공통과목, 1학년 때 듣는 공통과목과 2, 3학년 때 듣는 선택과목이 있고요. 전문교과에는 이제 특목고에서 듣는 전문교과 1과 이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뭐 회계고나 아니면 항공고 같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듣는 전문교과 2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과목도 일반 등급이 나오는 1등급에서 9등급까지의 상대평가 등급이 나오는 일반 선택과목과 그냥 ABC로만 하는 진로 선택과목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주로 2학년 때 이 과목을 많이 듣고요. 3학년 때 진로 선택과목을 조금 더 많이 듣는 편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교과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이 하고 있는 과목입니다. 1학년 때는 주로 공통과목 요걸 듣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이런 과목들을 듣고 있고요. 당연히 등급 나오죠. 일반 선택 과목 등급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국어에도 이런 과목들이 있고 수학에도 이런 과목이 있고 뭐 영어에도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사회, 과학도 있죠. 이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안 나오는 ABC로 세 단계로 구성되는 과목입니다. 이렇게 있죠.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한 과목들은 수능에서 선택이 가능한 과목이에요. 수능 과목이에요. 수능 과목. 그래서 주로 수능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에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일반 선택 과목을 수강하는 비율이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능을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교양이나 예체능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교양에 있는 요 제2외국어나 한문 같은 경우에는 수능 교과라서 이거는 또 수능에서 선택을 할 수 있죠. 안 해도 되지만 할 수도 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고등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과목들을 주로 많이 개설하고 수업을 듣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이라고 살펴보면 이게 예전에 지금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지만 왜냐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한 지가 좀 오래됐으니까요. 좀 당연하다고 생각될 수 있으시겠지만 지금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의 의의를 보면 일단 1학년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듣는 1학년 공통과목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특징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선택 과목이 옛날에는 그냥 국어면 국어, 수학이면 수학이었다면 수능에도 수능 국어에서 선택 과목이 생겼죠. 합법과 정문, 언어와 매체라는 선택 과목이 생겼고요. 수학에도 미적, 기하, 그다음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선택 과목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선택 과목이 국영수라고 하는 파트에서도 다양화되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고요.
다음에 국어, 수학, 영어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었다. 학교에서 수업 듣는 비중이 좀 줄어들었다는 거. 그 다음에 현재 문이과는 확실히 없어진 게 맞긴 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문이과가 없어졌는데 학부모님들께서 이 부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문이과는 없어진 게 맞는데 대학교에서는 마치 문이과가 있는 것처럼 학생들을 선발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문이과는 없어진 게 맞아요. 근데 문이과 대학교에 보면 뭐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보건계열, 뭐 공학계열, 뭐 의학계열 뭐 이런 식으로 계열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과, 이과로 두 개로 나눠진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계열들이 생겼고 그 계열에 따라서 좀 중요시하는 과목들이 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당연히 공학 계열이라면 수학, 과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뭐 이과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좀 반대의 예시가 어떤 거냐면 경제학과 같은 거예요. 경제학과는 그냥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문과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경제학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은 수학입니다. 왜냐면 경제학은 수를 다루는 학문이니까요. 그런 것처럼 학생들이 여러 가지 계열이 있고 그 계열에 맞는 계열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과목들을 좀 선택해서 수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도가 빠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목별로 성적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수학, 공통과목이라고 하는 수학 과목 1학년 때 듣는 과목 이거는 석차 등급 1등급에서 9등급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고요. 일반 선택 과목, 수학 1, 수학 2,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런 과목들은 일반 선택 과목이죠. 일반 선택 과목도 당연히 1등급, 9등급 등급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기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기하, 실용수학, 경제수학, 수학 과제 탐구 같은 경우는 석사 등급이 안 나오죠. 대신에 이제 3단계의 A, B, C 성취도가 나오고 아까 보셨듯이 분포 비율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조금 더 복잡하니까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와서 설명을 들으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측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고 성적표에도 진로 선택 과목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보시면 이 학생 실제 학생의 성적표거든요. 이게 저희 학교 학생의 성적표인데 저희 학교는 영어권 문화라고 하는 진로 선택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수강을 했죠. 단위수가 3단이라고 하는 건 일주일에 3번 들었다는 뜻이고요. 이 학생 98점 받았습니다. 98점 받았으니까 80점 넘었으니까 A를 받았죠. 평균은 69점이고요. A를 받았어요. 72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이 영어권 문화를 선택해서 72명이 전교에 300명이 넘는 학생 중에 72명이 선택을 했고요. 그 중에 A를 받은 학생은 47.2%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좀 특이한 게 이제 사회과제연구라고 하는 과목은 공동이라고 되어 있죠. 이 공동이라고 하는 건 클러스터라고 해서 학교 수업 끝나고 듣는 과목이에요. 학교 수업 끝나고 이제 다른 학교 학생들과 모여서 함께 듣는 그런 과목인데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81점으로 A를 받았고 A를 받은 전부 A를 모든 학생이 A를 받았죠. 이런 식으로 절대평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진로 선택 과목은 성적표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이렇게 많이 듣는데요. 이렇게 많이 듣는데 외고나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문교과를 개설하잖아요. 근데 전문교과에 있는 과목을 개설을 저희가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전문교과 개설을 하게 되면 성적 처리 방식이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성적 처리 방식은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처리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됩니다. 그냥 ABC로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전문교과를 왜 개설을 하냐라고 하면 전문교과의 과목입니다. 이게 과학이고 예술 계열 과목인데 보시면 조금 고급스러운 그런 과목 이름이죠.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제 이런 과목을 들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런 과목을 개설해 달라는 요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실제로 고급 물리학이나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듣는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물리 1이나 물리 2가 이미 학교에는 개설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물리 1, 물리 2를 제대로 잘 공부를 하고 나서 고급 물리학을 수강을 한다면 대학교나 이런 데서도 그럼 이 학생은 물리를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물리 1, 물리 2를 듣긴 들었는데 성적이 되게 안 좋은데 고급 물리학을 들었다고 해서 이 학생이 제대로 수강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게 고급 물리학을 할 바에는 차라리 물리2라도 좀 제대로 공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것들입니다. 수학 2를 먼저 배우고 미적분을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수학 2랑 미적분이 같은 학기에 수강을 했다라고 하면 과연 이 학생이 미적분을 제대로 수강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심이 될 수 있겠죠. 학교들은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물리 1 안 배우고 물리 2로 바로 가는 거. 이런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물리 1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이 나오는 과목인데 물리 2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듯이 ABC로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등급에서 9등급 등급 과목은 좀 부담스럽고 ABC로 나오는 과목은 좀 만만하니까 그러니까 물리 2가 더 어려운데 물리 1을 안 듣고 물리 2를 듣는다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물리 1, 2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도 보셨듯이 계열성이 있는 과목입니다. 물리 1을 듣고 2를 들으라고 만든 과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물리 1을 안 듣고 2를 듣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대학교에서는 얘는 물리 1에 있는 핵심 개념이라든지 핵심적인 역량들이 있을까? 공부를 잘 할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거는 조금 나은 경우인데 경제를 안 배우고 국제경제는 이제 국제고등학교에서 개설하는 과목이거든요. 전문교과죠. 근데 우리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경제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목을 개설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안 배우고 개설이 안 됐는데 안 배우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개설이 되어 있는데 안 배우고 왜냐하면 경제는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니까요. 1등급, 9등급 상대평가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니까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배우고 국제경제로 바로 들어갔다 라고 하면 이 학생이 과연 경제라고 하는 부분 인플레이션이나 환율이나 이런 개념이 있는 학생인가에 대한 의심을 안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저도 의심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하고 내가 좀 학습적인 측면에서 기초학습이 된 상태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건 괜찮지만 기초학습을 건너뛰고 넘어가는 건 조금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과 관련돼서 뭐 교육청이든 대학교든 여러 분야에서 이런 과목 안내서, 전공 안내서 같은 것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 저도 이제 업이 이런 거다 보니까 저도 웬만한 가이드북 이런 전공 안내서들을 많이 보는데 약간 이제 너무 맹신하기는 좀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 콘텐츠 학과에 대한 설명이에요. 문화 콘텐츠 학과가 어떤 학과고,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을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 개설대학이라든지 졸업 후 진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학과 관련된 고등학교 선택 과목은 이런 거다 라는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그런 게 사실 여기서 이 책에서 내용이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목들 중에 여러분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을 잘 선택해서 들으시면 좋습니다. 인데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조금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여기 있는 과목 다 들어야 된다. 이래야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케이스들이 조금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극 이런 과목이 있죠. 뭐 심리학, 철학 뭐 이런 과목들. 사실은 개설이 잘 되는 과목이 아닙니다. 고등학교에 연극이라고 하는 과목은 거의 잘 없어요. 연극 선생님을 구하기도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개설해 달라고 하는데 선생님 못 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개설도 잘 안 되고 이걸 듣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시다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과목들 중에 여기 이런 책자 보시고 나서 이런 과목을 들으면 좋구나. 그러면 우리 학교에는 어떤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 그걸 통해서 나는 어떤 과목을 듣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고등학교 들어오셔서 담임선생님이나 아니면 진로선생님이나 부장님이나 이런 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과목을 선택하셔라는 거지 여기 있는 걸 무조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희 학교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연극 이런 거 안 들어도 문화 콘텐츠 학과 잘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맹신할 필요는 없다. 네이버에 고교학점제라고 치면 아예 이런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사실 좀 보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이제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는 많이 보지만 부모님들께서 이런 것까지 다 보시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학교의 교육과정 전문가, 교육과정 부장님이나 진로부장님, 담임쌤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런 분들께 여쭤보시고 실제로 이 학생, 내 자녀가 어떤 교육과정,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이 좀 좋을까를 의논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라고 생각을 하면 학교에서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부분이 학생들의 3년 동안의 고등학교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학생들은 생각보다 일찍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보통 1학년 들어와서 한 6월, 7월쯤 되면 과목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슬슬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마음대로 선택하는 케이스가 많죠. 뭐 친구 따라 선택하고 그냥 뭐 이름 예뻐서 선택하고 뭐 그런 경우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층의 어떤 안전장치들을 학교에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처럼 이제 저희 학교는 제가 진로부장이니까 제가 보통 뭐 각 학교에 고등학교에 진로부장이 한 분씩 계세요. 근데 그분들께서 주로 1학년 수업을 많이 들어가십니다. 1학년 들어가셔서 한 5월 달부터 계속 고교학점제 관련된 얘기를 추구장창 하세요. 아, 이런 과목은 이렇고 저런 과목은 저렇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너네가 나중에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선택을 하면 좋다라고 하는 수업도 하시고 상담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담임쌤이 마찬가지예요. 담임쌤도 이제 신경을 써주셔야 되니까 안내도 많이 해주시고 상담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수업을 들어가는 선생님들께서도 예를 들어 제가 통합사회 1학년 통합사회 수업을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2학년에는 제가 만약에 한국지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면 2학년 때 배우는 한국지라고 하는 과목은 이런 과목이고 이런 과목은 이렇게 성적을 처리를 하고 뭐 이런 것도 배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도 안내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면 이제 하루 정도 날 잡아가지고 아예 교과 박람회 이런 거 해서 학교에서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와서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교과 박람회도 개최를 합니다. 이런 식의 디테일한 측면들이 있고 학교에서 뭐 가정통신문이나 아니면 학부모 설명회나 이런 걸 통해서 과목 선택을 이렇게 하면 좋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된다면 고등학교에서 하는 그런 행사 혹은 그런 안내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해 보시고 그래도 좀 모르겠다 하시면 상담 요청하셔서 학생과 함께 이제 담임선생님이나 아니면 진로선생님이나 같이 상담을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냥 사실은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공부하시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의 진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다면 혹은 좀 불안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와서 얘기를 같이 해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목 선택을 할 때 학생들은 굉장히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선택을 하죠. 근데 그 다양한 이유가 사실 좀 중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좀 사실 어떻게 보면 명확한 하나의 이유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 학생의 진로나 학생의 희망, 학생의 어떤 역량, 강화 이런 측면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름이 예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름이 예뻐서 친구가 이거 하자고 하니까 한다. 우리가 지금 문화센터 같은 데서 흥미 위주로 뭔가 선택하는 거 개념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필요나 아니면 나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과목을 선택하고 그게 나중에 대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뭐 취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좀 유의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각 교과목의 특성을 좀 파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과목은 도대체 뭘 배우는 과목인가? 과목 이름만 보지 말고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학교에서 박람회 같은 것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는 도대체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어떤 과목이 개설되어 있느냐.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이 그냥 2학년 때 배울 과목만 그냥 선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어떻게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를 한 번에 쭉 짜보고 내가 우리 학교 교육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학교는 이런 게 개설되어 있구나. 우리 학교는 내가 나중에 3학년 때는 이런 과목을 듣고 2학년 때는 이런 과목을 들어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구조화해서 짜보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인데 우리 학교에 개설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목들은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는 클러스터,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수업 듣는 거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좀 더 좋지 않나. 이것도 정규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적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아직 입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입시 분야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생기부를 활용해서 대학을 가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해서 대학을 가는 분야인데 이런 분야로 내가 대학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인 과목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조금 이게 힘들고 어려운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과목 선택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의 도전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물론 성적을 잘 받으면 좋죠. 당연히 좋은데 그래도 성적이 조금 받기 어려운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평가에 좀 좋은 역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로 어떤 과목의 이름, 그러니까 과목의 명칭을 내가 어떤 과목을 들었다라고 하는 명칭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목 안에서 내가 어떤 학습을 했고 어떤 수행평가를 하고 어떤 발표를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잘 공부했느냐가 사실은 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적 성취 수준, 그냥 내가 이 과목 들었으니까 됐어요 이게 아니라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가 아니라 내가 조금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과목이나 이런 거라도 내가 질적인 성취를 얼마만큼 높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학습 질적 성취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수능 과목, 학생들이 수능 봐야 되잖아요. 또 3학년 때. 그러니까 수능도 선택 과목이 있으니까 수능 과목을 고등학교 때 배우고 당연히 수능을 봐야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능 과목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서 과목 선택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목 선택했을 때 유의사항이고 저도 1학년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내가 이 학교에 가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서 선택하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진로진학적 측면에서 대입진학적인 측면에서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